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비대면 소비 관련 기술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막판에 오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일단 전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내리는 등 최근 많이 올랐던 IT 기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국내 증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수급도 부담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금융투자, 연기금 등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간밤에 나온 이슈들과 증시 상황을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통신망에 이미 들어간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퇴출할 계획입니다.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미국에서 다시 봉쇄령을 내리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오리건주 등이 한꺼번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를 하루 전에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중반까지 기술주 약세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의료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2%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642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여러 은행들이 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은행별로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시장은 3,200선 목전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IT 업종들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지만요. 이외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여름 안에 임상 3상을 들어가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4% 이상 급등했고요. 나스닥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48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들 만나보시죠. 네, 어제 증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가운데 삼성전자는 강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3,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고가는 53,900원대였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2,900원대 내려오면서 83,000원대 살짝 이탈을 하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0.68% 상승 흐름 나옵니다. 73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약세장에서도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는 3% 넘게 내렸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전날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이 크게 밀렸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증시에서 수급도 강했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29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도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전날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LG화학 2% 넘게 내렸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전해드렸듯이 카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넘는 급락세 나타내면서 35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자동차 업종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10만 원대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시즌 여전히 3위권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18만 3,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와 알테오자는 최근 좀 내렸던 만큼 어제 증시에서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6위권에서 7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시총 한 계단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3% 가깝게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13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0.6% 하락세 나왔습니다. KMW만이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0.4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의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좀 뉴스가 전해져 오면서 5G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9만 원대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요. 비트코인 오늘 1,100만 원대에서 여전히 횡보 중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은 2%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현재 에메랄드, 이더까지 모두 다 빨간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대부분의 코인들이 보합권 안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부터 모네로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1% 가깝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간밤에는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티뱅크와 JP모건 체이스가 좀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는 여전히 좀 불안했는데요.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일단 그저께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오후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툼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까지도 연출이 되었던 상황. 그에 따라서 어제 우리 시장 기술주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나 최근 상승을 많이 보였었던 언택트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지난밤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재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똑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다소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우지수
2%가 넘는 급반등이 나타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1%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한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좀 염두에 두고 시장 전략 마련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큰 그림 속에서 지난밤 미국 증시의 반등 배경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확진자 수가 플로리다, 텍사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래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 수의 확연한 감소 추세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감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좀 다소 좀 수그러 들어가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우리 눈여겨볼 만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시장 내 관심 부분이죠. 모더나를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 모더나가 실제로 백신 3임상이죠. 마지막 임상이죠. 27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훈풍이 차츰차츰 그 강도 또는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사실상 상당 부분 우려가 됐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부실 자산 내지는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규모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실적 부진 전망이 됐었는데 예상보다 사실상 양호한 깜짝에 가까운 그런 실적 JP모건과 CT가 만들어내면서 물론 웰스파고는 조금 좀 처지는 그런 실적이었죠. 하지만 JP모건이나 체이스 같은 경우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가능할 듯합니다. 마지막은 그 경제 지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6월달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0.6%로 상승 전환하면서 지난 3월, 4월, 5월 제가 3월달은 0.4%의 하락이 마이너스였고요. 4월달은 0.8% 마이너스. 5월달은 0.1%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이렇게 그 추세를 보시게 되면 4월달이 최악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4월달에 최악을 바닥으로 해서 5월 개선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6월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는 완연하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혁신 기술주들을 놓고 사실상 시장 내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기술주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더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의 증가와 함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의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혹여나 뉴 닷컴 버블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그림 속에서 상당 부분 기술주들 사실상 슬림화, 차별화 이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시장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하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 논란 하나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은 지속된다라는 신뢰 내지는 믿음 여기에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형국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은 시장 속에서 종목별로 실적 중심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제 속속 걸러지게 되는 그 걸름망은 결국은 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 중심의 순환매 속에서 실적 중심으로 다시금 해처모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 7월 말이죠. 이런 부분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기술주들의 움직임, 상당 부분 그 슬림화 또는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실적 중심으로 분명한 순환매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순환매 속에서 계속 종목들은 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걸러지게 되는 기초는 결국은 실적, 성장일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증시는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최근까지 급등 흐름을 보이던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투자 판단을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와 함께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의 상승, 소위 말하는 키맞추기 장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어쩌면 밸류에이션 논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세,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기술 혁신주들이 주도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마가라는 종목, 그리고 빵의 종목군들. 마가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 실생활로의 어떤 그 투입을 상당 부분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모습.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역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빵, 물론 마가 주식과 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공통된 종목군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수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여기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그저께 급락한 이후에 어제 일단 1.3% 정도의 상승 마감, 주가는 $1,540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배경, 2분기 판매량이 사실상 9만 대가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서 4분기 연속,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인데 22일 그 4분기 연속 흑자가 기대되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장 시장이 S&P 500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이제 시총이 2,814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50조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테슬라의 관심, 테슬라의 성장, 결국은 시장 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어제 발표가 되었던 우리나라 그린 뉴딜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거의 비슷한 테마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컴퓨터, 지금 현재 시총 2조 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애플 컴퓨터 주가 1.6% 상승 마감하면서 388달러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총은 1.68조 달러입니다. 이제 1.7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 이제 정말로 꿈의 2조 달러, 사상 최초, 이런 상황까지도 엿보고 있는,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 계속해서 그 펌프질을 하고 있는 부분, 아이폰 12 출시가 임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OLED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고 있고, 5G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저가형 모델이죠. SE 판매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점. 근데 미국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섹터별로 섹터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연초 대비한 수익률의 변화. 제가 이 부분을 표로 좀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IT 업종의 연초 섹터 비중은 23%입니다. 근데 7월 최근 섹터 비중이 28%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연초 대비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입니다. 5G가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죠. 섹터 비중이 10% 내외였다가 지금 이제 11%로 올라가는. 지금 시장 잘 보시면 섹터 비중의 증가는 수익률의 수익률의 상황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섹터 비중이 증가는 그만큼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올라가고 되고, 이 비중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펀드들의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매성 자금,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 이 섹터 비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섹터 비중의 증가는 곧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섹터를 살 수밖에 없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수급상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 때문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섹터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줄어들어 있는 섹터, 가장 큰 것이 항공이나 에너지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금융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JP 모건이나 시티 일단 시장 대비 양호한 실적은 냈지만 리스크와 관련해서 코로나 지속이 된다라면 상당 기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금융업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업종은 일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조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기보다는 일단 수구적인 보수적인 견지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수익률이나 섹터 비중이나 이 증가하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눈여겨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상당 부분 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의 주가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번 달 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서요. 지금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 원동력이 무엇일까? 상승의 주요 배경이 무엇일까? 그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유동성 지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연준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시장과의 소통, 시장은 이를 믿고 따라가는, 유동성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아마존이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지난밤 아마존 주가 유일하게 마가 주식 중에서 1%대라도 상승 대열에 끼지 못하고 다소간 약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주가가 살아있는 한 지금 현재 시장 어쨌든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말 그대로 언택트의 대표주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W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사업입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 언택트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개발된 부분들인데요. 보건당국 4주에서 6주 이내에
그러니까 8월 말 정도가 되겠죠. 코로나 백신 실질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2021년 초, 내년 연초에는 3억 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모더나사의 3임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소식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소식도 계속 나온다. 근데 하지만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뉴닷컴 버블 경고, PSR 기준, 주당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이 되는 종목이 무려 지금 현재 시장 내 37개사나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때 30개사였는데 지금 늘어났다. 하지만 지금 2000년과 비교해 본다라면 증시 환경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다. 주도주들, 소위 말하면 마가랄지 빵이랄지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 변화가 코로나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좀 애매모호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상 코로나라는 어떤 그 시련 때문에 우리 실생활의 변화가 빨라지고 현실화 국면이 당겨졌다라는 부분. 여기에 지난 2000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시장 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어쨌든 빵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다음 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구글의 실적 발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대기에 있고요. 7월 말 페이스북과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내 변곡점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실적 중심으로 시장 차별화, 슬림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언택트, 반도체, 통신, 2차 전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엔터테인먼트의 상당 부분,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실적 중심의 관심,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가장 핫한 기술주까지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예, 조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건 사실상 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충분한 유동성, 대기 자금 많이 있다라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충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근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빠른 순환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순환매가 진행되는 속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은 헤쳐모야 할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 상황은 조금 더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은 하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2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 통과 기대감이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유동성과 실적 중심으로 성장주들의 어떤 그 순환매,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만큼 순환매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 내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적 중심의 성장주 찾기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 이러면서 어제 발표된 그린 뉴딜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까지 아우르게 되는 전반적인 IT 업종. 그리고 더하기 클라우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2차 전지 역시 상당 부분 관심 영역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시장 내 섹터 비중의 연초 대비 지금 현재 이 상황들. 그렇게 되면 패시브 펀드들, 지금 현재 시장 내 70%를 차지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들의 펀드 운영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의 변화, 섹터 비중의 변화 꼭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업종군들 어떤 것들인지 우리 시청자분 잘 곰곰이 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이 청사진이 어제 좀 제시가 됐는데 수혜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급등 낙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그린 뉴딜 어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한국판 어떤 그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재정 투자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하반기에 경제 정책 방향에서 공개된 2022년까지 재정 투자 규모가 12조 9천억이었는데 우선 14일 발표할 때는 19조 9천억으로 51.9%까지 증액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역시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160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어떤 수혜주로 갈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또 그린 뉴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 좀 분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종목은 벌써 주가가 투자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그린 뉴딜 발표를 전후로 차익실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새롭게 주목받는 종목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선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관심 종목이 바로 이제 수소차 관련주라는 그 부분이 있겠는데요. 우선 수소차 관련주라고 본다면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이 탑픽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혜 업종으로 봤을 때도 이 소부장 관련주를 경험했던 투자자 본다고 한다면 이 정책 모멘텀 투자로 봤을 때도 이 소부장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같은 이런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도 어제 언급이 됐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삼성 SDS와 롯데정보통신 또 언택트 관련주라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대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게임 컨텐츠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더존비디오는 알소프트, KNX 같은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련주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체력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 PSL, SPSL 그리고 이 태양광과 풍력 쪽의 에서는 CS 윈드 같은 이런 종목들로 관심 있게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죠. 이 뉴딜 정책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그린 뉴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섹터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더존비주원 그리고 네이버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최대 변수였던 이 수출 쪽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업종이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7월 들어서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지난 4월과 6월 달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품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7.7%, 승용차가 7.3%, 이 정도 증가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상품에 대한
부분이 좀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출액이 307%까지 지금 급증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1위,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쪽 수출액이 9.4%, 10.3% 증가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같은 수출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수출이 개선되면은 위축된 어떤 경제 심리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봤을 때 이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 상승 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심리가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현재 뭐 이게 부진했던 경제 심리 살아난다면은 우리나라 뭐 국내 경기도 개선세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하면은 수출이 늘어야 기업 심리가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 수출이 늘어났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아직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중단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그나마 이런 부분이 그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면은 자연스러운 수출 부분도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좀 공식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난 혹은 3분기가 되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승용차가 수출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 현대차나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경기 지표뿐만 아니라 이 실적 시장과 같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어제 이 증권사 리포트 나온 업종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주들의 2분기 실적이 불안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하반기에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한 평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GS 리테일, BGF 리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772억으로 좀 제시됐는데, 그 전에 컨센서스, 증권사들 평균 컨센서스가 853억인 걸 본다면은 10% 가까이 좀 적은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6.5% 감소한 448억 원의 영업이익 올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어떤 학교와 또 학원과 주변의 편의점 매출이 감소한 부분의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역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이 편의점 매출의 감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내년에도 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이 투자 심리는 이 편의점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악화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는 그나마 좀 어떤 코로나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역시 부분적 계약이 가능한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함도 저평가 매력으로 관심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처럼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사실 80만 원대 위까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 3위 등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좀 시장에서의 3,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긍정의 평가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에 대한 가동률 상승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판관비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트가 단기 순이익이 200억 수준을 달성하였지만 이 재고 축적으로 이 재고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계속 지금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코로나의 중화항체 제품에 대한 외국 기업과의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체결하는 모습도 봤을 때, 추후에도 봤을 때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CRO와 CDO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낮 동안 서울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고요. 그 외 지역도 광주와 강릉 24도 선으로 선하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클 수 있겠습니다. 충청도와 경북은 아침까지, 전라도와 경남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외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아침부터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전라도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 차츰 개겠고 충청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수원 29도, 춘천 30도로 무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그 외는 흐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24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27도, 부산 24도로 선선하거나 다소 덥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루도 흐리다 차츰 개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장마 전선은 토요일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